첫 번째는 사회 경제적 민족운동의 전개예요. 사회적 배경은 3.1운동 독립운동이 활발해짐으로써 민족운동이 고조되었고 그 무렵에 사회주의 운동이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청년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널리 파급되면서 사회경제운동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운동이 있습니다. 청년운동은 1920년대 초 청년운동단체가 100개가 되면서 청년단체들은 강연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학교 강습소, 야학 등을 설치 운영하여 지식의 향상을 꾀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운동이 있습니다. 1920년대 초 전국적으로 여자 청년회, 부인회 등 여성단체가 결성되었고 여성 계몽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중심단체로는 조선여자교육회, 조선여자청년회가 있었고 종교계통으로는 조선여자 기독교 청년회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소년운동이 있는데 청교도 청년회가 소년부를 설치함으로써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후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기념 행사를 거행하면서 소년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방정환, 조철호 등은 어린이들에게 용기와 애국심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민족유일당 운동입니다.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단일화된 민족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1927년 신간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신간회는 각종 민족운동을 지원하고 일제에 맞서 싸웠습니다. 두 번째는 민족문화 수호운동입니다. 등장 배경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은 정치적, 사회적 탄압과 경제적 수탈 외에 문화 방면에서도 민족의 활동을 억압했고 한민족 고유의 문화 전통을 말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교육을 억압했고 우리말 대신 일본어를 배우도록 강요했고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고 초급의 실업교육을 통하여 식민 통치에 활용할 수 있는 학업기술 인력의 양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언론 활동도 크게 억압받았고 문화 통치를 표방하면서 신문의 발행을 허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나 기사의 검열 및 언론인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었습니다. 일본의 강력한 탄압에 맞서서 민족 지도자들은 각 방면에서 민족 문화를 수호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틀어 민족문화 수호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민족문화 수호운동은 무장투쟁을 비롯하여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의 투쟁과 마찬가지로 국학운동, 교육운동, 종교운동, 문예운동 등 다방면에서 폭넓게 전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언론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윤재, 최연배, 이희승 등이 중심이 된 조선어학회는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한글 보급 운동을 펼쳤으며 한글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고 한글 맞춤법 통일함과 표준어를 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비록 일제의 방해로 실패하였으나 해방 이후 작업을 이어갈 귀중한 자료들을 확보하는 계기가 된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고 일제는 조선어학회가 독립운동을 벌인다는 구실로 강제로 해산시켰으며 많은 회원들이 고문당하고 희생당했습니다. 일제의 역사 왜곡에 대항하는 한국사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박은식, 신채호 등의 민족주의 역사가들은 민족문화의 우수성과 한국사의 주체적 발전을 강조하는 하나의 연구 흐름을 만들었고 이는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등에게 계승되었습니다. 또 백남훈 등의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은 한국사 역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역사 발전 과정을 거쳐왔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이병도, 손진태 등은 일본의 한국사 연구단체인 청구학회에 대항하여 진단학회를 조직했고 진단학부를 발간하여 한국사 연구와 보급에 힘썼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도 민족 고유의 문화 전통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계승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실력 양성 운동의 추진입니다. 첫 번째는 물산 잔여 운동이 있습니다. 1920년대 초 일본 기업이 진출하면서 일본 자본의 침투로 민족 자본의 위기가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식은 평양에서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구호를 내세우면서 일본 상품을 배격하고 우리 상품을 이용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가만을 위한 운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물산 장려 운동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민립대학 설립 운동입니다. 대학의 필요성을 깨달은 민족주의자들은 민립대학 설립을 요구하였지만 총독부는 민립대학 설립을 요구를 묵살하였고 이에 이상재가 조선 민립대학 설립 기성회를 설립하고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운동이 교육운동이 아닌 정치운동이라 판단을 일제의 방해와 탄압으로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일제는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확산되자 친일 분자 양성에 봉사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 경성제국대학을 세워 한국인을 가라앉히고자 하였습니다. 민족실력 양성운동은 우리나라가 가까운 장래에 일제로부터 독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제하에 일어난 운동이기 때문에 한계는 크고 그럼으로써 더 이상은 운동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바로 그 한계를 실감해야만 했던 많은 선각자들은 크게 안타까워했습니다. 감사합니다.